보험 전문가 보험 영양사입니다. 실비보험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하진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보험 설계사인 저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굳이 필요 없는 보험 5가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새어나가는 불필요한 보험료,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확실하게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는 보험은 아마 실비보험일 겁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고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가성비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험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실비보험만큼은 꼭 준비하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실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단점은 분명 존재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실손보험료도 변동되고 오르기 마련입니다. 5년마다, 3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면서 정작 필요한 60대, 70대에는 예전에 가입했을 때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싸져서 유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실비보험에만 매달 보험료를 16만원, 19만원씩 내야 한다면 과연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한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작은 병에 걸렸을 땐 모르겠지만 암, 뇌, 심장질환처럼 중대 질환에 걸리면 병원비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암, 뇌, 심장질환에 대비 가능한 3대 진단비 보험 등으로 대비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안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보험으로 꼭 이득 볼 것처럼 모든 보험금을 다 받을 것처럼 내가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생각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지인이 추천하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것저것 무리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보험은요 절대 저축, 재테크, 적금 상품 아닙니다. 무리한 보험 가입은 오히려 내 미래에 나의 노후를 망칠 수도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비, 지출로 계산하고 부담 없는 선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보험료를 정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만 잘 알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보험 설계사인 제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가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영양사 구독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 점검도 하고 셀프 리모델링도 가능하시고 보험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출 없이 제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출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하셔서 단 1원이라도 지출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상해 입원 일당과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사무직 기준으로 입원을 했을 때 하루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6635원이고요. 1년이면 72만 762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15일씩 입원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1년간 내야 하는 돈과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1년에 15일씩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인가? 자, 보시는 것처럼 1년의 평균 입원 일수는 3일도 안 되는 2.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입원비 특약에 가입할 가치가 있냐 없냐 가치 판단이 끝났고요. 6635원이라는 돈으로 입원비를 가입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암 진단비 3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씩 가입하면 56,476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3대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추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는 게 아닌 일반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지출 비용은 한정적인데요.
그 한정적인 지출 범위 내에서 모든 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요. 무제한으로 보험료를 낼 수는 없죠. 뷔페에서 모든 음식을 다 담아서 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한정된 예산 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셔야 하고요. 내 보험은 이렇게 비싼 입원 일당 특약이 있다면 저처럼 일부 특약 몇 가지만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특약 두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수술비 관련 특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상해 수술비, 종합병원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특정 2대 질병 제외, 특정 6대 질병 제외,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 특정 5대 질병 제외, 상해 종수술비, 질병 종수술비, 각막 이식 수술비, 간 질환 수술비, 남성 특정 비뇨기계 질환 수술비,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비, 특정 희귀 난치성 질환 수술비 등 이렇게 수술비의 종류가 정말 많죠. 지금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수술비들이 있는데요. 보험 설계사인 저조차도 이런 특약이 있었나 싶을 만큼 새로운 특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러한 수많은 수술비 특약이 정말 필요할까요? 수술비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술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은 1에서 5종 수술비고요. 왜냐하면 급여 수술도 보장하고 비급여 수술도 보장하고 현재는 약관에 없는 신의료 기술 수술도 보장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수술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면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반면에 1에서 7종, 8종, 9종 수술비는 급여 수술만 보장하고요. 비급여 수술에 대해선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보장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수술도 보장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N대 수술비라고 해서 120대 수술, 130대 수술, 140대 수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수술비들의 단점은 암 수술이 안 된다거나 뇌 심장 수술이 안 된다거나 용종 제거 수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특정 몇 가지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거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는 게 단점이고요. 질병 수술비의 경우 범위가 가장 넓은 포괄주의 형식이긴 한데 해당 수술비의 단점은 가입 금액이 30만원, 50만원 수준으로 작다는 게 단점입니다. 보험이란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함이지 이렇게 자잘한 거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큰 위험을 대비 가능한 1에서 5종 수술비로 준비하시면 앞에 보여드린 자잘한 수술비들과 큰 수술들까지 폭넓게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뇌 심장 카테터 수술이 3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정도로 보완하시면 되고요.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필요 없는 보험 세 번째는 특정 암 관련 특약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암 수술비인데요. 암 진단비 1000만원 받기 위해서 18,080원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암 수술비는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7,160원을 내셔야 됩니다. 암에 걸리면 우선적으로 의사분께 진단을 받겠죠. 그리고 수술을 할지 항암 화학요법을 할지 방사선 치료를 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 수술 건수는 14,856건이죠. 그런데 항암 화학요법은 21만 7,228건이고 방사선 치료는 95,318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진단만 받아도 주는 암 진단비보다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암 수술비를 오히려 더 비싸게 가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 수술비는 굳이 가입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암 수술을 하셨어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나옵니다. 그리고 1호종 수술비에서 5종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특약이니까 혹시나 내 보험에 암 수술비가 있다고 하신다면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암 입원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래 통원 암 환자는 100만 명 이상인 100만 5,938명인데 이번 암 환자는 56,746명 밖에 안 되죠. 게다가 보험료는 1일당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3660원을 내야 합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받기 위한 금액은 18,080원인데 말이죠. 그럼 과연 암으로 입원해서 1000만 원을 받으려면 50일간 입원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암에 진단받았다고 50일간 입원을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암으로 입원하는 평균 입원 일수는 23.9일입니다. 암으로 입원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암 진단만 받아도 주는 암 진단비랑 보험료가 차이가 큰데요. 이거 가입할 돈이면 암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보험에 암 입원비가 있으신 분들은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불필요한 특약은 암 통원비인데요. 하루 통원 시 20만원 받는 게 15,640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봤을 때 입원하는 사람보다 통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암 통원비는 좋은 특약이 아닐까 생각이 드실 수 있고, 한때 암 통원비 보험이 좋다고 간과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럼 하루에 20만원 받으니까 1000만원 받으시려면 50일을 통원하셔야 하는데 50일 통원하는 게 쉬운 일이냐? 보시는 것처럼 암 평균 통원 일수는 6.9일입니다. 반올림해서 7일로 계산을 해도 20만원 곱하기 7일은 140만원을 받게 되죠. 그럼 암 진단비 1000만원 받는 게 18,080원이니까 오히려 암 진단비가 더 효율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주는 것이고 암 통원비는 통원을 할 수도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암 진단비를 더 가입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내 보험에 암 통원비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 특약도 삭제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보험 네 번째는 특정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팔 손가락 후유장애, 5대 골절 진단비, 척추 골절 진단비, 골절 철심 제거 수술비, 주요 상해 뇌출혈 진단비,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통합 상해 진단비, 상해 통합 치료비 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 보이시나요? 이런 거 전부 다 가입하려면 상해 보험으로만 12만 653원을 보험료로 내셔야 합니다. 상해 특약도 질병처럼 상위 개념 특약과 하위 개념 특약이 존재하고 자잘한 거 이것저것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하시거나 통원하시거나 수술하시면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도 다 받으실 수 있고 상해보험은 내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내 직업이 IT 개발자, 행정사무직, 주부, 검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사, 교수, 디자이너, 간병인, 공무원 등 이렇게 직업급수가 1급에 해당한다면 상해로 인해서 사실상 다칠 일이 별로 없죠. 만약 다친다고 해도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 굳이 상해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업이 2급, 3급에 해당하는 생산관리자, 정비사, 양식원, 어부, 현장관리자 등 이렇게 상해 위험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거지 상해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도 2급, 3급 직업군에 해당해서 상해 관련 보장을 준비한다면 추천해드릴 만한 게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상해 수술비,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 정도고요. 골절 진단비는 50만원 받기 위해서 3,59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20년 내시면 86만 1,600원입니다. 내가 받는 금액은 50만원이죠. 50만원을 받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50만원 못 받는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는 건 아니죠.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큰 위험이 생겼을 때 경제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험으로 대비하는 거지 자잘한 거 보장받겠다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골절되시면 반깁스나 통깁스 하시거나 물리치료, 침치료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실비보험으로 치료비 해결이 다 가능하죠.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합보험 100세 만기로 넣는 것보단 운전자 보험 20년 납, 20년 만기로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상해특약과 자부상 치료비, 운전자 핵심 특약을 넣어서 18,331원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손해보는 게 싫다고 이렇게 적립보험료 추가해서 환급형으로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보장보험료 6,527원, 적립보험료 3,473원. 그럼 월 보험료가 만원인데 1년간 내면 12만원, 10년이면 120만원, 20년이면 240만원을 내는 거죠. 그럼 고객님께 여쭤보면 20년 뒤에 240만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240만원에서 한참 못 미치는 67만 2,95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는 사업비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설계사 수당, 판매 촉진비, 점포 운영비, 직원들 급여, 수금 비용 등 보험회사가 보험 영업에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넣어봤자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손해보면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 말씀드리죠.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고요. 운전자 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화재보험이든 내 보험에 적립보험료가 있다면 꼭 삭제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불필요한 보험 5번째는 말기 중대한 중증 관련 특약입니다. 말기 특약은 이렇게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영구황달,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간성 뇌증이어야 하고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질환은 안 되고 해당 진단은 혈액검사 소견, 동의원 소관 주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사나 단층 촬영 등을 기초로 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영구적인 산소 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이자 FEV1 검사가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여야 한다. 2가지 특징이 보여야 한다 등 이렇게 보험금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말기 중증 중대 질환에 걸려서 치료를 하더라도 실비보험으로 어차피 수술비, 입원비, 약값, 통원비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큰 질병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비보험에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기 폐질환으로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와도 4세대 실비보험 기준 급여로 치료했다면 4,8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에는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큰 걱정을 덜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상 보험금 받기 어려운 특약을 가입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진단비 및 수술비 등 내 보험에 부족한 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서 보완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비보험은 상식적으로 치료 목적인 질병 또는 상해라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 가능하고 이러한 한도를 다 쓰셨어도 매년 초기화까지 되고요. 게다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까지 있다 보니 실비보험이 있다면 불필요한 보험들은 가입하지 않아야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보험은 저축, 재테크, 적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보험 영양사에서는 30여 개 이상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여러 보험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기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